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범주 이론에서 프로덕트와 커 프로덕트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범주 이론에서 이니셜 오브젝트하고 터미널 오브젝트라는 게 있어요. 프로덕트하고 커 프로덕트를 알아보기 전에 이것들을 알아보고요. 이것들의 특성과 프로덕트, 커 프로덕트가 어떻게 연관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니셜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다른 모든 객체로 가는 화살표가 있는 객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이 돼지 있죠? 이 돼지가 이니셜 오브젝트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다른 객체죠. 이니셜 오브젝트로 들어오는 어떤 화살표는 없죠. 머피즘, 에러, 머피즘은 없고요. 이니셜 오브젝트로부터 다른 쪽으로 가는 화살표들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들을 초기 객체라고 합니다. 이제 집합과 함수 카테고리에서 초기 객체는 empty set에 해당하고요. 하스켈에서는 void에 해당할 수 있고요. 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니셜 오브젝트는 이런 형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터미널 오브젝트 경우는 이제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화살표들이 위로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딱 뒤집어 놓으면 이 구름이죠. 구름으로부터 화살표가 오고, 돼지가 우산을 하나 쓰고 있는데 이 돼지로 가고 있어요. 이 돼지가 바로 터미널 오브젝트입니다. 객체 자체에서 다른 것으로 고유한 함수가 있는 경우는 이니셜 오브젝트라고 하고요. 다른 것에서 객체 자체로 고유 함수가 있는 경우를 터미널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유니크 펑션이라는 말을 주의해 보셔야 되는데, 이 빨간 것, 녹색, 이거 옐로우인가요? 노란색, 파란색 있잖아요. 이런 각각의 객체들로 가는 화살표가 하나씩만 있어요. 여기서 빨간색 공으로 가는 화살표가 2개, 3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만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유니크 펑션이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이 객체들, 구름들에서 돼지, 터미널 객체로 오는 객체의 화살표가 하나씩 있어요. 객체마다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에서 이 터미널 객체로 가는 화살표가 2개, 3개 있는 게 아니죠. 지금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유니크 펑션이라고 한다는 거, 요거 주의해 주시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partial order set이라고 있는데, 이니셜 오브젝트는 가장 작은 요소를 얘기해요. 터미널 오브젝트는 가장 큰 요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렬이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초기값은 가장 작은 요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 오브젝트는 가장 큰 요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0부터 100까지의 어떤 partial order set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 때 0이 이니셜 오브젝트일 거고요. 자, 100이 뭐겠어요? 터미널 오브젝트가 되겠죠. 나머지 얘기들이 있는데 이건 그렇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역들이에요. 여기서 또 이제 유닛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싱글톤이 어떻게 해서 그러한 개념들을 충족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제 터미널 객체 조건에 충족되는 것 중에 유닛이 있고요. A라는 값이 들어오면 유닛으로 가고 B, C, D 여기에서 말하는 이 A가 아니고요. 이 A 안에 속하는 어떤 밸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다라고 할까요?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 차카타파 그게 다 유닛이라는 유형으로 리턴이 되는 걸 유닛이라고 하면 이러한 것들을 터미널 객체의 조건이 충족된다라고 해요. 근데 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충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yes라는 거를 하나 만들었을 때 어떠한 값이 왔을 때 true로 리턴을 해주죠. 변환을 해준다고 할까요? 그러면 int라고 우리가 정수형으로 이거를 이해를 한다고 하면 1, 2, 3, 4, 5, 6, 7, 8, 9, 10 어떤 정수 형태가 와도 true를 리턴하는 함수인 yes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은 no고요. 이건 1에서 10까지 어떤 값을 넣어도 펄스를 리턴을 하는 no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유니크하지 못하죠. 터미널 오브젝트의 조건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니셜 오브젝트는 터미널 오브젝트에서 정의한 방식하고 대칭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딱 봐도 대칭성이죠. 제가 아까 화살표를 반대로 바꾸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요것들을 다시 위로 올려서 표현한 게 요거예요. 그냥 여기에서 반대로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둘 사이 차이점은 이런 모피즘, 에러의 방향이죠. 모든 구성에는 그 반대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터미널 오브젝트는 이니셜 오브젝트의 반대 개체이다. 그렇다면 이 반대 개체를 앞쪽에 코라는 것을 붙여서 표현을 한다면 터미널 오브젝트는 이니셜 오브젝트의 반대니까 코 이니셜 오브젝트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지는 않아요. 이니셜 오브젝트, 터미널 오브젝트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이소모피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동일하다, 동일성, 동형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소모피즘, 동형. 제 프로그램에서 이 동형이라는 거, 이퀄리티라는 표현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변수들의 값을 가지고 동일하다고 할지 아니면 메모리에서 동일한 위치에 있는 거를 같다고 할지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동일하게 보인다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좀 애매하죠? 하지만 이는 한 개체의 모든 요소가 다른 개체의 1대1로 매핑됨을 의미할 수 있어요. 자, 수학적으로도 이런 거를 이소모피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두 개체의 초기 객체 i1과 i2를 정의를 했어요. i1은 이렇게 자기로 돌아가는 id가 있고 i2도 자기로 돌아가는 id가 있어요. 그리고 i1과 i2는 f라는 함수와 i2에서 i1으로 오는 g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위와 같이 정의되어 있을 때 두 개의 초기 객체 이니셜 객체 i1과 i2는 동형이라고 합니다. 둘 이상의 동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프로덕트라는 거 이제 다시 설명을 할게요. 프로덕트는 그냥 일방적으로 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곱은 페어로 이루어진 집합이에요. 그래서 A, B는 A로 표시할 수 있고요. FST 이건 퍼스트 값이죠. SND는 second라고 생각하시면 A, B에서 B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C가 A, B겠죠. 자, A, B는 P라는 모피즘을 통해서 A를 프로젝션 해오죠. 프로젝션 꺼내온다. 전사.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C라는 모피즘에서 C라는 객체에서 B라는 객체를 뽑아오기 위해서 또 Q라는 모피즘을 활용합니다. 이 PQ라고 하는데 first, second 요걸 갖다가 대입해도 맞겠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 만족하는 C라는 객체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C 하나인데 이 위쪽으로 그림을 더 그리면 C'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럼 P'과 Q'이 만들어지고 C와 C' 사이에 화살표를 그어 볼게요. C'에서 C로 내려오는 화살표를 그린다고 했을 때 M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M을 통해서 P'과 Q'을 다시 정의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의를 해보면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표현이 될 때고 좀 더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가지고 int 불, 그 다음에 first, second, pq 그러면 이 int에 해당하는 게 C'이 되고요. 얘가 pq고요. 얘는 first, second, int 불이 될 거예요. 자, 이러한 그림이 있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이러한 애들은 우리가 어떤 걸 표현할 때 더 나은 거를 골라야 해요. 자, 이 C라는 거 int 불이 int보다 더 나은 것이다, 우선순위가 높다 라고 하는 거를 표현해서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자, 이러한 개체를 어떻게 고를 수 있느냐, 한번 정의를 해보는 거예요. first와 second가 P와 Q보다 나음을 증명을 할 건데요, 이러한 공식들에 의해서 증명이 됩니다. 이유는요,
이 세컨드 같은 경우 불값이어가지고 true 또는 false인 값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true 또는 false인 값이 들어와야 하는데 q를 통해서 이 불을 표현하려고 그러면 하나의 값밖에 표현을 못하게 됩니다. 네, 그거를 지금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true 아니면 false인데 q는 int만, 여기 이 객체 자체가 int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int의 값으로 불을 표현하려면 true 또는 false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true 값이거나 또는 false인 값이 하드 코딩이라고 하죠. 적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first는 int에 대한 first 모피즘이고 second는 불에 대한 second 모피즘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int 불에 대한 true, false를 다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래쪽 그 first와 second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first와 second가 p와 q보다 더 낫다, 더 좋다, 더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게 이 지금 우리가 이 범주론에서 필요한 것들을 빼낼 때 쓰는 방법이에요. 자, 그거에 대한 설명들이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프로덕트 타입은 일반적으로 뭐를 얘기하냐면 튜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튜플, 뭐 C++에서도 튜플을 make pair를 통해서 구성을 하죠. 자, 많은 언어들이 이 튜플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프로덕트 타입이라고 하면 튜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코 프로덕트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저희가 이니셜 오브젝트, 터미널 오브젝트 그 설명드린 이유가 이 프로덕트, 코 프로덕트하고 결국은 완전히 동형인 것 같죠? 그것도. 자, 그래서 이걸 예로 들었어요. 범주 이론에서 이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프로덕트가 있다면 코 프로덕트도 존재합니다. 아까 듀얼리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범주 이론은 이중성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덕트를 만들었다는 것은 코 프로덕트도 존재한다. 코 프로덕트는 그러면 이중성에 의해서 어떻게 될까요? 화살표가 거꾸로 되겠죠. 네, 그래서 거꾸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중성에 의해서 컷 프로덕트가 됐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선순위 중에 더 나은 것을 정할 수 있고요. 그 방식의 정의는 위쪽과 비슷하게 해서 정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우리가 프로덕트에서는 튜플이 이런 타입을 정의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코 프로덕트 타입은 어떤 형태, 어떤 베리어블 타입을 정의를 하고 있을까요? 프로그래밍에서요. 저희 봤을 때 either라고 지칭을 할 수 있어요. A 또는 B라는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sum 타입 또는 union 타입이라고 해요. 타입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이 or이라는 그 필터인가요? 네, 필터 하나 넣어가지고 이걸 표현을 해주죠. 네. 하스켈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를 해요. either A, B는 left A, right B 형태로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C#으로 구현을 해봐야 되니까요. 이걸 C#으로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either가 뭐라 그랬죠? either는 left 값 또는 right 값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이거나 다른 것. 자, 그거를 우리는 인터페이스로 정의하기를 L타입과 R타입이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either의 제너릭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L과 R을 만들었고요.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매칭해 보기 위해서 매치라는 펑션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매치는 t라는 값을 리턴을 하는데 lt인 on left를 정의하거나 rt인 on right를 정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L에 해당하는 어떤 펑션을 받아서 L타입이겠죠. 그 타입을 받아서 T를 리턴하거나 R타입을 받아서 T를 리턴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거는 onLeft라는 펑션과 onRight라는 펑션이 서로 처리하도록 됩니다. 그리고 클래스를 left를 만들고요, right를 만들어요. 그리고 left는 LR에서 LLeft를 처리하는 이 펑션이죠. 이 녀석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걸 만들어내고요. 매치를 임플리멘테이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onLeft를 처리하도록 해놔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write 같은 경우는 I either의 write에 대한 정의를 생성자에서 받아서 그거를 on write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either 테스트를 하게 되면 지금 on left하고 on right를 한 걸 가지고 하고 있죠. 자, on left는 length에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그걸 true로 해서 보내주는 형태고요. on right는 int 값인 i가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이거는 뭐 짝수를 이야기하겠죠. 네, 짝수를 처리하는 알고리즘을 넣었어요. length가 짝수형인가 아니면 인티저 정수가 짝수인가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어떤 간단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자 write라는 값을 저희가 넣어가지고 write 함수를 42라고 한 다음에 on left하고 on right를 처리하도록 하면 이때 어떻게 되겠어요? right가 처리가 되겠죠. 42 인티저니까. 그래서 on right인 요 함수가 처리가 돼서 매칭이 되는지 확인을 할 거예요. 저희 확인해 보면 얘는 당연히 어떤 걸 처리하겠어요? 얘가 아니고 그쵸? 이 아래쪽 on right를 처리하도록 할 겁니다. 얘가 아니고 얘를 처리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42는 짝수잖아요. 그러니까 true를 리턴하게 될 겁니다. 그 아래쪽은 foo라는 스트링 변수를 left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전달을 했기 때문에 on left를 처리하게 될 거예요. either에서. 그러면 이 on left를 처리하게 되면 length에 대한 체크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 얘는 짝수여야만 얘도 true를 리턴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on left도 foo가 들어가면 뭐가 될까요? 펄스가 될 겁니다. 얘는 홀수잖아요. 아래쪽은 find winner라는 걸 가지고 저희가 마찬가지로 이 either라는 테스트를 해보려고 한 거예요. 이거는 에러일 경우에 에러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either를 가지고 주로 처리를 할 때 정상 처리와 에러 처리를 따로 구분해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를 지금 여기서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그 예는 find winner가 하고 있는데요. 뭐 보트에 따라서 그 값에 따라서 저희가 매칭해서 비슷한지 확인해보고 같으면 같다, 뭐 다르면 다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에러가 나면 그 에러를 처리하도록 해놓은 겁니다. 자, 이거는 뭐 헬퍼 펑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가 string empty를 넣었을 때 어떤 값이 나오는지 확인해보고 foo를 넣었을 때 어떤 값이 들어오는지 확인하고요. foo와 bar가 들어갔을 때 또 어떤 값이 나오는지 이걸 가지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트 에러는 empty 또는 tile을 가지고 있도록 해놨죠. 자, 그래서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저희가 실행을 해보시면 이쪽에 맞춰서 자 처음에 true 나오죠. 마찬가지로 얘는 false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보트 에러에 통해서 이 매칭을 했을 때 매칭한 이 값이 empty다. 그리고 얘는 fu고 fu와 bar는 tie라고 매칭 값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either라는 게 어떻게 활용되는지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자, 이 녀석을 확인하려는 건데 the tools for sort라는 게 있죠. 그래서 duality는 요 밑에 물결 표시가 가면 duality를 통해서 뭔가 했다는 거고 initialized, generalization, 뭐 지금은 설명 아직 안 했지만 요네다 렘마, 그래요. 그 다음에 add junctions, 그 다음에 can extensions. 이게 아마 카테고리 theory 꼭 프로그래머를 위한 건 아닙니다만 그거에 의해서 이 화살표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지 각각의 이론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고 구성되어 있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프로덕트는 여기 보시면 듀얼리티에 의해서 썸이라는 게 있다고 되어 있죠. 자, 이 썸이 뭐라 그랬죠? 커 프로덕트. 프로덕트는 튜플이기도 하고요. 커 프로덕트는 썸이거나 유니온. 우리는 또 either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뭐 리밋은 뭐에 의해서 터미널 오브젝트로 오고 터미널 오브젝트에 또 듀얼리티 이니셜 오브젝트가 있고요. 저희가 저번에 얘기했던 클라이슬리 카테고리도 여기 있죠.
우리 모노이드도 얘기했었는데 모노이드도 이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터, 모나드를 통해서 뭔가 코모나드도 있고 프리모나드도 있고, 그것들이 각각 제너럴라이제이션 하느냐, 이니셜리티 하느냐, 또는 듀얼리티에 의해서 표현이 되느냐 라는 거예요. 모나드는 듀얼리티에서 코 모나드가 있다는 게 여기에서 증명이 된다 라는 거고요. 펑터라는 것도 이제 저희가 한 번씩 얘기를 할 건데, 펑터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화살표들, 제너럴라이제이션이냐, 이니셜라이티냐, 칸 익스텐션이냐, 이런 거에 의해서 그 각각이 변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 아직 저도 정확하게 다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다 설명드리긴 그렇고, 지금 저희가 지금 아는 부분 내에서, 지금 설명한 부분 내에서 동그라미 네모를 쳐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